울음소리. 아버지의 장례 동안 아내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여겼던지 사흘 전 중환자실에 계시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없는 집안의 안상주 노릇만 말없이 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흰 상복 치마 자락을 허리께에다 끈으로 다잡아 묶고 부족한 일손을 도와 문상객을 접대하느라 아내는 나보다 더 바빴다. 어쨌든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보자는 것이 아내의 심산인 것 같았다. 아내가 말이 없을수록 나는 불안했다. 문상객을 맞으면서도 내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아내의 찬바람이 이는 행동이 마치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았다. 늘 어머니에게 휘둘리던 아버지의 심정도 이러했을까? 아내의 무대응에 신경 쓰느라 나는 아버지를 여인 상주란 사실도 잠깐씩 잊곤 했다. 어쩌다 그 일이 갑자기 혼수에 빠진 아버지 일과 겹쳐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모두가 내 불찰이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위중한 아버지를 정성 쏟아 간병하던 아내는 행여 자신의 말없음으로 내가 방심이라도 할까 한 번씩 환기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었다. 나중에 다시란 말은 그 일이 아내에게 있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미미한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순서로 보아 그럴 경황이 아니라는 아내 나름의 판단에 의한 유보일 뿐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내는 그 일을 터뜨릴 가장 적기를 고통하며 기다리는지도 몰랐다. 당신 잘못을 아버님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당신은 당신이니까. 그날 내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 뒤에 그렇게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매사에 그러했듯 이번 일에도 아내는 선을 분명히 했다. 아내가 한 그 말의 뜻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림이라고 행여 내가 섣부른 생각이라도 할까 미리 일침을 가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전병, 즉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는 일 외에 후천적인 행위, 그것도 부모의 좋지 못한 행위를 답습하는 것만큼 나쁜 짓은 없다고 아내는 내게 종종 말했었다. 그것은 내 부모님의 예언이 결코 아내와 나 사이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던 한때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였다. 무엇이든 자신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아내 앞에 내가 보인 외도는 그래서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내의 무표현에 내가 유난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한때 내 어머니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외도를 이유로 회갑을 넘긴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한 어머니. 이런 일에 있어 여자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다. 난 어머니처럼 손에 날 짓은 안 해. 어느 날 어린 것을 업고 와 영감님 아이예요 라던 여자를 앞에 두고 부정도 시인도 않은 채 담배만 피워 물던 아버지를 그대로 지켜본 아내는 그 뒤 수시로 이 말을 했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홀로 된 아버지를 말없이 모시면서도 잊을만 하면 아내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부모님의 좋지 않은 영향이 행여 유전인자처럼 내 울타리까지 옮겨올까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아내 나름의 지난한 몸짓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은밀한 나의 외도는 곧 외줄타기의 긴장이었다. 말문을 닫고 있는 아내에게 신경을 쓰느라 비록 지금은 아버지와 남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계심에도 나는 부의 소식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미처 연락을 할 경황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문상을 왔다. 아내와의 일과 어머니의 문상에 나는 머리가 몹시 무거웠다.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찾은 곳은 늦은 저녁 아버지의 빈소였다. 목탁과 연불소리가 낭낭한 빈소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온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집어넣고는 가만히 영정만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기도를 했다. 흰 상복을 입은 아내와 달리 어머니는 검정 투피스 차림이었다. 당신이 연락했어? 오시라고? 내내 아내의 눈치만 살피던 내가 목소리를 낮춘 채 아내에게 말했다. 내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의 바라지를 자신에게 맡겨두고 이혼을 한 어머니를 평소 그리 좋게 얘기하지 않던 아내가 나 모르게 연락을 한 것은 또 무슨 속셈인지 나는 얼른 짐작할 수 없었다.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온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었다. 같은 여자끼리면서도 아내가 어머니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매사에 지나치게 주장이 강한 어머니의 그 성품과 어머니의 그 성품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모시게 된 부담 때문일 것이었다. 옷이나 좀 갖춰 입고 오시지. 아내처럼 흰 상복을 입지 않고 검은색 양장 차림한 어머니를 내가 역시 낮은 소리로 타박했다. 만일 어머니가 흰옷 차림이었다면 그때는 아마도 무슨 권리로 상주 노릇을 하려느냐고 심통을 부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내는 중얼거리는 내 말에는 아랑곳 않은 채 기도하느라 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꿇어앉은 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어머니는 손님이었다. 평생 반목하다 말년에 결국 이혼을 한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머니보다 아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장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서 있어야 할 어머니의 손님 같은 모습이 나는 화가 났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목탁과 연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넓지도 않은 빈소에 종일 목탁 소리와 연불이 끊이지 않으니 실은 내 마음도 심란했다. 혼수 상태인 채 명을 놓지 못하던 아버지의 임종을 행여 놓칠까. 그날부터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 드러나버린 그 일 때문에 나는 몹시 예민해 있었다. 웬 연불이냐? 한참을 그 자리에 꿇어앉은 채 기도하던 어머니가 날 향해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의 양미간은 집게손가락으로 한번 꼭 집었다 놓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내 아버지 절에 안 나가셨다. 낮으면서도 옹이가 박힌 어머니의 말에 내가 얼른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머니의 저 말투 앞에서는 언제나 오금부터 저렸었다. 아마도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모님께서요. 시종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고 있던 아내가 나 대신 얼른 대답했다. 낮에 스님이 다녀간 후 고모가 들어놓은 것이다. 가장이 그 하나 심짓게 처리 못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참견에 맡겨
성경이 들었음직한 손가방을 집어들며 어머니가 타박했다. 무슨 참견이에요? 어머니의 옹이가 박힌 것 같은 그 말에 한 덩어리의 화가 불쑥 치솟았지만 상주 노릇에다 내가 만든 일에 신경을 쓰느라 머리가 무어진 나는 아내가 참고 있듯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가 의식 없이 사흘을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부터 나는 형제가 없는 내게 어머니마저 없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다. 서로 물과 불이듯 한 번도 어우러져 웃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평생 살벌한 기운으로 싸우려고만 했으니 그 속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생겨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적인지도 몰랐다. 내 아버지 바깥에서 씨앗을 본 거 다 내 엄마 탓이다. 마른 성정이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톡톡 분질러지는 삭정이 아니더냐. 구태여 고모의 험담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마른 성품은 나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바깥에서 씨앗을 본 아버지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할수록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나는 짜증이 나고 그것은 어쩌면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답습하고만 나 자신에 대한 화였는지도 몰랐다. 회사 직원들이 밤새운다며 옆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을 뿐 늦은 밤이던 탓에 찾아오는 문상객은 없었다. 어머니가 싫어한다고 아내가 껐는지 정성스럽던 연물 소리도 멈추었다. 화투를 치며 밤을 새울 회사 직원들 술상이라도 봐야겠다며 아내가 옆방으로 건너가자 빈소에는 어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고모 한 분 외에는 아버지도 나도 외아들인 탓에 먼 친척과 회사 직원들이 아니었으면 빈소가 영판 쓸쓸할 뻔했다. 혼자 고생이 많구나. 더 찾아올 손님도 없을 텐데 좀 쉬지 그러니? 거죽한 몰골로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딱했던지 어머니가 다가앉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에야 아버지의 빈소를 찾으신 것은 사람들, 특히 한때 시댁 식구였던 내 친가 어른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회갑이 지난 연세에 흔히들 말하는 황혼 이혼을 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주위의 시선은 따가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음에도 어머니에게 유난히 차가웠던 이유는 그 이혼을 어머니가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목에 칼이 들어온데도 예수 안 버리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나는 내 엄마 일낼 사람인 줄 알았다. 부처에 심취한 고모는 툭하면 예수를 믿는 어머니를 걸고 넘어졌다. 부처도 예수도 싫다며 숫제, 종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버지를 자극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더 깊이 반목하도록 한 분이 고모였다. 절에 나가지도 않은 아버지의 빈소에다 스님을 불러 목탁과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더니 그들이 떠나자 불경소리를 틀어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힘이란 오래전에 출가한 고모만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어머니에게도 자꾸만 화가 났다. 감기도 한번 안 앓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어머니에게도 충격이었던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좀 야위신 것 같았다. 혈압이 있었잖아요. 아침 운동 나서면서 문 앞에서. 찬바람에 갑자기 나서는 것 좋지 않다고 그토록 일렀건만. 평소 감기도 한번 앓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혈압이 있던 아버지에게 기울이 내려갈 즈음엔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당부한 말이 추운데 갑자기 나가지 말란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신의 건강을 믿었던 아버지는 새벽에 물통을 들고 약수터부터 다녀와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쩌면 당신 건강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간섭이 싫었는지도 몰랐다. 무엇이든 어머니의 당부는 귀 뒤로 흘리고 작정한 일은 말없이 하고야 마는 아버지의 고집. 어머니의 고집이 바싹 마른 삭장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고집은 낭창한 수양버드나무였다. 두 고집이 서로 맞서며 항상 불화를 만들었지만 휘어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아버지보다 톡톡 분질러질 듯 마른 어머니가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 큰일일수록 사람이 끌어야 하는데 혼자 힘들겠구나. 이럴 때 어머니가 계시면 좀 좋아요. 옆방으로 가 밤샘을 할 회사 동료들 술상이라도 들여다주고 온다던 아내가 언제 왔던지 어머니와 내 앞에다 음료수를 내놓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잘금잘금 넘치는 감정은 아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이럴 때 어머니 계시면 이라고 아내가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하겠다고 하면 펄쩍 뛰며 반대할 사람은 오히려 아내인지도 모른다.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내가 따서 내민 음료수를 들고 한 모금 목을 죽였다. 어머니가 계심에도 아버지의 장래엔 아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것이 또 화가 났다. 저쪽엔 할렸니? 아내의 볼부은 투정에 할 말이 궁해진 어머니가 얘기의 머리를 돌렸다. 네, 내일이면 아마도. 내가 어머니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지칭하신 저쪽이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황혼이혼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던 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었다. 그 말을 하며 내가 얼른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부자지간에 유전병처럼 되풀이하고야만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적지 않을 아내는 굳게 입을 다문 채였다. 어차피 낳을 자식 빨리나 낳아. 이럴 때 자식 굿이라면 좀 좋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어머니라도 계시면이라고 말한 아내의 투정에 답이라도 하듯 저쪽 아이를 들먹였고 그 말에 아내의 입과 눈빛이 급하게 휘어졌다. 평생 별러 왔어도 결정적인 큰 이유를 잡지 못해 미루기만 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손을 들어줄 확실한 이유였던 아버지의 외도. 어느 날 어린 것을 업고 나타났던 한 여자 앞에 절대 아니다란 소리도 없이 담배만 태우던 아버지의 태도로 미루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꼬티를 잡은 어머니는 그날로 이혼 준비를 했다. 그러나 여태 자라봐야 유치원이나 다닐까 한 나이의 어린애인 저쪽 아이가 이곳에 와 상주 노릇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설령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 그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단 걸 모르세요? 시종 묵묵히 있던 내가 감정의 부스러기를 질금질금 흘리고 다니는 아내보다 더 확실하게 불만의 덩어리 하나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 옆에 있는 아내의 눈치가 보였다. 어머니 필요할 줄 아는 위인이 제 자식, 제 아내는 잊은 채 이혼할 일 만들었냐는 질시의 눈길이라도 보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와의 삶은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러니? 내 말 속에서 이미 부모님의 이혼, 특히 어머니가 따로 집을 나간 자체를 불만스러워하고 있음을 감지한 어머니는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상위에 내려놓으며 날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도 저 사람과 헤어져야 해요. 무슨 말이냐? 이곳이 빈소임에도 나는 느닷없이 뭉클뭉클 솟구쳐 오르는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나의 말을 단순한 불만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다. 내 말에 아내가 미간에 힘을 주며 한껏 날 째려보았다.
아내의 말없는 질타를 외면하며 메마른 입술을 잘근 씹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하고도 당당한 어머니나 가슴속에다 시퍼렇게 날이 선 감정을 지니고도 아닌 척 시침대며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 나는 두 여자가 보여주는 빈틈없는 행동에 숨이라도 막힐 것 같았다. 내가 만든 일련의 일이나 겉으로는 안상준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다 시퍼런 칼날을 품고 있는 아내에 대해 어머니는 아는 것이 없었다. 내 앞에서든 어머니 앞에서든 위태로워진 우리 부부관계의 일을 아내가 함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기간이란 이유도 있지만 상한 자존심 때문인 것도 같았다. 그렇게 원망한 시어머니와 자신이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린 현실로 상한 자존심일 것이었다. 아내의 그 자존심에 나는 또 무단히 화가 났다. 아무래도 아내보다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터뜨려버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편치 않았어요. 두 분 사이에서 저는 또 어땠고요? 불쑥 솟구쳐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투정하듯 어머니 앞에다 둬놓고 있었다. 왜 꾸준 어머니께 화는 내고 그래요? 마치 이를 만든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도 한 듯 작정도 하지 않은 말을 불쑥 쏟아놓고 나니 아내가 참견했다. 나보다 더 할 말이 많을 아내의 능청이 나는 또 짜증이 났다. 뜸들이지 말고 차라리 어머니처럼 이혼하자라며 시원하게 속을 드러내든가 변죽만 올리면서 약 올리는 것 같은 아내의 방법이 괘씸했다. 아내가 어머니처럼 뭐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내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입을 다문 채 내 입까지 틀어막고 있었다. 아내가 부글거리는 속을 장례기간이란 이유로 참듯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함에도 자꾸 질금질금 흘리며 터뜨리려는 나는 인내를 시험하며 참고 있는 아내로 인해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영감님 자식이에요. 그날 내 집으로 젖먹이를 업고 온 중년의 여자가 잠든 아이를 방 한가운데다 내려다 눕히며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체념한 듯 그리고 바라보는 눈길을 어린 것의 얼굴에서 한참을 떼지 않더니 담배만 피워 물었었다. 어머니가 파르르 일어나는 마른 성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 나와 아내가 물을 떠오고 굴차를 부르는 동안에도 돌부처라도 된 듯 아버진 오히려 꼼짝하지 않았다.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구급차가 채 도착을 하기 전에 깨어난 어머니 앞에 아버지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당신 하자는 대로란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혼이란 단어. 그러나 그 말을 결코 심각하게 듣지 않은 아버지가 드디어 결심을 한 것이었다. 어느 하루도 행복한 기분으로 산 적이 없는 두 분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연민과와 원망의 서로 다른 감정만을 키우고 있었다. 왜 남들처럼 웃으며 살지 못하는지, 왜 이혼이란 말을 듣지 않고 살 수 없는지, 내 머리가 그토록 끊임없이 싸우고 사신 두 분 사이에서 어느 날부터 나는 방관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의 등장에도 나는 냉소적일 수 있었다. 부모님의 일에는 결코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이기심은 불행한 부모님 사이를 이겨내기 위한 나의 궁여지책이었다. 혼자 집을 나가고 싶어한 어머니에게서 내가 이기주의를 배울 동안 아내는 내 아버지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비록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길과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던 침묵, 그리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던 당신의 잘못에 대한 순순한 인정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왔음에도 피해자인 어머니 편이 되지 않고 아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편을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두 분의 눈길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키워 가정을 만들었으니 이젠 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차가운 눈길과 어미 등에 업혀온 어린 것을 마냥 바라보기만 하던 아버지의 애처로움이 스민 눈길. 어머니에게서 찾아야 할 눈길을 아버지에게서 느낀 아내는 그 뒤 수시로 어머니의 이기주의를 들먹였다. 그것은 평생 마음의 상처만을 얻었다면서도 그 속에서 자식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은커녕 이젠 떠나도 된다는 고집으로 더 큰 상처를 안긴 어머니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아버지의 영정이 내려다보이는 빈소에서 마주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흰 치마 자락을 펄럭이며 옆방의 회사원들 술상을 들여보내고 어머니 앞에 놓인 상에 떡이며 마른 안주 등 속을 내놓으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평소 모시고 산 시아버지보다 헤어져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더 반감을 갖고 있던 아내의 잽싼 행동이 내 눈에는 어쩐지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몫에 할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느껴졌다. 난 안 그럴 거야. 결국 자식만 힘들잖아. 아버지의 시종을 드느라 때로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던 아내는 가끔 이런 말로 어머니를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어머니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떨어지지 않았듯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난 안 그럴 거야란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절대 그런 일은 만들지 말라는 나에 대한 경고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의 그러한 노력도 외면한 채 일은 오히려 내가 만든 셈이었다. 그날 아무 일 아니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시침이라도 떼었다면 아내의 분노는 나에 대한 아내의 실망은 덜했을까? 요령도 재치도 부릴 줄 모른 채 아버지처럼 묵묵히 담배만 피워무는 내 모습에서 아내는 한때 어머니가 쓰러지듯 그렇게 정신을 놓고 말았다. 말없음이 때로는 많은 말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난 아버지의 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깨닫고 있었다. 너는 아버지보다 더 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는 내 말에 어머니가 핸드백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콧잔등을 눌렀다. 누가 뭐라든 내게 있어 어머니는 자식도 외면하고 당신의 평안만을 위해 이혼을 고집한 이기주의자였다. 저쪽에서 오면 상복을 입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이곳저곳 시중 두느라 바삐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나와 어머니 쪽을 향해 툭 던졌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얼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아내의 질문이었다. 상복?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제기한 아내의 말에 내가 어머니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머니 영역이 아님에도 예민한 반응을 하는 어머니보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구태여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한 아내의 의도를 나는 먼저 집어보고 있었다. 저쪽 여자의 상복을 들먹임으로 아내는 자신에게 아버지란 짐을 맡겨두고 이혼한 어머니를 갚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내 가정일에 어머니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없다는 의미의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어차피 아내 스스로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말을 터뜨리며 어머니처럼 결단을 할 것이 분명한데 무슨 의미로 참아도 될 말을 어려운 걸음을 한 어머니 앞에 던져보는 것인지 나는 그 속셈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는 절에도 안 나가셨는데 그 식으로 할 거냐? 아내의 툭 던지듯 한 말에
복잡한 심경이 되어 대꾸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마치 상복을 언급한 아내의 말을 무시하듯이 어머니가 동문서답처럼 얘기머리를 돌렸다. 그 시기란 스님이 하는 목탁과 연불의 불교의식을 이르는 말이었다. 목탁과 연불은 실은 아버지뿐 아니라 내게도 낯설었다. 어머니의 느닷없는 물음에 아내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마치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 즉 고부간에 벌리는 시속게임을 보고 있듯 내 마음이 조마했다. 좋다고 하신 일이니? 조마한 마음을 숨기며 내가 한 말에 내 고모 오지랖은 아무도 못 당하지 라며 어머니가 불만을 나타냈다. 사실 고모의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노골적인 불만에는 일리가 없지도 않은지라 들을 대답이 졸지에 잘려버린 아내도 더 이상 상복 얘기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평소 아버지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가깝다고 아버지는 고모가 내 집에 드나들며 절에다 이름을 올렸다느니 불공을 들인다느니 하면 그냥 흡족한 표정만 지을 뿐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도 별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다는 아버지의 태도에 어머니는 언제나 불만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어머니는 신앙에 심취했고 내가 보기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어머니는 신앙에 빠지는 것 같았다. 무엇에든 분명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던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종교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만나기만 하면 찬바람부터 일으키는 부모님의 관계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더 악화되었고 불교에 심취한 고모는 그 촉매 역할을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도 고모는 스님부터 모시고 왔었다. 밤낮으로 다니는 절에 가 불공을 하며 반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애를 쓰는 고모의 모습이 안타까워 못마땅해도 나는 그냥 묵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문제를 들먹이며 아내가 던진 난감한 질문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늦은 밤임에도 빈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장례 방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어머니로 인해 나는 은근히 불안했다. 가뜩이나 서로에게 고운 눈길을 주는 일에 인색한 고모나 집안 어른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흐를 냉기려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찬바람이 도는 냉전이든 빗방울이 튀기는 혈전이든 이젠 싸움은 싫었다.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다 결국 이혼을 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싸움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미 생겨버린 일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나중에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 하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닥친 일만 하고 있는 아내의 깜찍한 연기로 인해 나는 이미 그것을 터뜨렸을 때보다 더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있었다. 어쨌든 나도 아버지의 장례만큼은 조용히 치르고 싶었다. 하루 잠 못 잔다고 달라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 편히 주무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그 밤을 꼬박 내 곁에 앉아 있었다. 평소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예사로 해서인지 아내가 손님들 시중 드느라 녹초가 된 몸을 빈소 구석에 누이고 새우잠을 자고 나 또한 졸다 깨기를 되풀이하며 그 밤을 보낼 동안 어머니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기도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아버지의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몸도 마음도 몹시 피곤했다. 밤샘을 한다고 화투를 갖고 시간을 보내던 회사 동료들을 한밤에 모두 돌려보내고 잠깐 잠이 들었을 때였다. 흐느끼는 것 같은 울음소리가 몽롱한 내 의식 속으로 스며오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영안실에 모셔놓고 빈소를 차린 지금까지 주위의 다른 빈소로부터 하도 많은 울음소리를 들어
내 귀에는 환청이 들릴 정도였다.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구분하지도 못한 채 다시 쏟아지는 잠 속으로 빠져들려는데 그 울음소리는 더 뚜렷하게 내 귀에 들려왔다. 내가 놀라 잠결에서 깨어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펼쳐둔 성경책 위에다 얼굴을 묻고 심하게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간밤 늦게 빈소를 찾아와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어머니였다. 어머니, 내가 다가가 불러도 어머니는 서럽게 울기만 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고모가 통곡을 한 일 외에는 아무도 서럽게 운 사람은 없었다. 그곳이 빈소였음에도 아내는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든 것 같았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었다. 아내의 거침없는 잠이 그 경황에도 나는 부러웠다. 그것은 심경이 편안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잠이기 때문이었다. 나의 부름에도 어머니는 속이 녹아나는 것 같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던 어머니는 무슨 일에든 울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주무시라고 해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빈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우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관계였어도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당신 자신도 모르게 들어버린 정을 끊지 못해 어머니는 우는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 나름의 고통을 어머니의 신께 드러내놓은 회개의 눈물인 것일까? 불현듯 냉랭하기만 하던 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싸하게 아려오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다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쌓인 고통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 때문일까? 언제나 당신의 고통에 겨워 하나뿐인 자식임에도 그 마음 한 자락 주는 일에 인색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가슴에다 나도 뭔가 갑갑한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지은 잘못이 오기로 뭉쳐져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 내 가슴을 열어 쏟아놓고 싶었다. 차마 드러낼 수 없어 가슴 앓이만 하고 있을 아내의 가슴 속 할 말까지도 내가 대신 쏟아놓고 싶었다. 바깥에서 낳은 자식을 눈앞에다 보고도 침묵을 고집하며 타들어가던 어머니의 속을 더욱 부채질을 했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비난의 손가락이 쏟아질지언정 먼저 드러내어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어머니지만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허물만큼은 어머니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여태 흐느끼고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흐느끼는 어머니를 영정 속의 아버지는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살았을 때나 죽은 후나 어머니 앞에서의 아버지의 방법은 침묵이었다. 저 사람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내가 말했다. 서러움에 겨워 내가 불러도 모르던 어머니 울음소리가 찰나에 뚝 끊겼다. 저도 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 있든 없든 내가 중얼거렸다. 영정 앞 향로에선 누가 다시 꽂아두었던지 여태 향이 타들어가고 있고 울음 그친 빈소는 괴괴하기만 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거 알고 있어요. 아비야. 그때서야 어머니가 붉어진 눈두덩으로 날 바라보았다. 손수건을 쥔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하려고요.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왜 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가 다급하고도 낮게 내 말을 가로챘다. 어머니가 까무러쳤던 그때 원하는 대로 하겠다던 아버지의 말이 이 말을 치고 지나갔다. 그것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했고 황혼 이혼이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먼저. 나쁜 사람이야 당신. 왜 참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기주의자. 어머니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우월해진 속의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는 줄만 알았던 아내가 난데없이 벌떡 일어났더니 대뜸 소리쳤다. 영정 속의 아버지가 살아나온 일보다 더 놀란 나와 어머니가 한꺼번에 아내에게 시선을 주었다. 날 향한 아내의 노한 눈빛이 거침이 없었다. 이기주의자. 그것은 지금까지 아내가 어머니를 일러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란 의미였다. 이혼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여보, 얘야,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게 자랑할 일이야? 나는 쉬운 줄 아냐고? 급기야 뚝뚝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대들었다. 어머니만큼이나 건조하던 아내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할 말을 잃은 어머니와 나는 입을 열고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하나밖에 몰라? 뭘 잘했다고. 이곳이 빈소임에도 그리고 어머니 앞임에도 이혼을 들먹인 날 아내는 가차없이 질책했다. 아내의 말은 일일이 옳았다. 아버지를 여인 상주이면서도 혼자 짜증과 화를 내고 있었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 말처럼 잘한 일도 없으면서 행여 아버지 일이 대물림 힘들까? 그래서 행여 가정에 금이 갈 일 생길까? 노심초사한 아내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뻔뻔한 이기주의자. 할 말이 없어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다. 헤어지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란 것을 중심에다 박아둔 채였어도 생각만큼은 죽을 듯 했을 테니 말까지 참아야 했던 아내의 속은 그래서 시커멓게 탔을 것 같았다. 이제야 미안했다. 문득 아내 얼굴을 덮은 눈물이 내게로 번져오는 것 같았다. 잘한 일도 없으면서 무단히 오기로 뭉쳐져 있던 속이 아내의 눈물에 잠겨 녹는 것 같았다. 녹은 것이 울컥울컥 목을 비집고 넘어오려고 했다. 급기야 내가 울기 시작했다. 한 번 속에서 터지니 이유가 모호한 울음이 자꾸만 치받쳐 올랐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내가 내는 첫 울음소리였다. 돌림노래하듯 어머니와 아내가 따라 울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상관없이 엉엉 울고 있는 우리를 영정 속의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자의 감정에 북받친 울음소리로 마침내 이곳이 빈소 같았다.